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부를 가르치는 정승현이고요. 이제 실전 문제풀이 시작할 텐데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론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출 동영을 했죠. 그러면 이제부터 실전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출 동영 강의에서는 이론 강의 포함해가지고 기출 문제도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다 다룰 수는 없어가지고 일부는 다루지 않았고 이제 그 기출 문제 풀이집에 실려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베이스를 가지고 실전 문제를 풀 때 뭐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냐면 실전 문제에서는 이제 나올 법한 문제를 적중이 될 만한 문제를 실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실전 문제를 이제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이때 해석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시죠? 그리고 공식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공식은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풀 때 이게 오프닝이 빨라야 됩니다. 해석하고 공식 적용하는 게.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해서 어디서 막히는지 알죠? 막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답이 정확하게 풀이랑 답이 맞으신 분도 있을 텐데, 이게 제가 이제 포커싱을 맞추는 거는 여기서 뭘 어떻게 되냐면 실전에서는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시험 모의고사도 이제 매주 보는 거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빠르고 정확해야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계산 실수를 하면은 빠른 데서 당연히 역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느리면은 이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다 못 풀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이거를 해결하기 이런 거를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공식 적용이 선행이 딱 돼야 됩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론 강의 때랑 기출 동영 강의 때 유사한 문제들도 있을 거고 이제 좀 독특한 문제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문제 풀면서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론 강의 때 배웠던 문제들 그 다음에 기출에 있는 유사한 문제들을 이제 풀면서 파트별로 웬만하면 이제 전개를 할 거거든요. 막 섞지 않고 이런 그때 이제 배웠던 유사한 문제구나. 그래서 실전 문제에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론 강의에 비슷한 문제를 찾으셔가지고 기출에 있는 기출 동영이든 그 다음에 기출에 묻는 유사한 문제들을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가 늘어나냐면 내가 이 파트별 해석 능력이 되게 뛰어나져요. 알겠죠? 영역별. 그리고 공식 적용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식 실수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식 적용력이 상승합니다. 알겠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복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꼭 진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실전 문제를 풀면서 이 파트는 내가 다시는 안 틀린다. 그리고 이 공식 같은 경우라든지 적용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론 강의 때 기출 때 했던 아주 내가 넌지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하면서. 그런데 이게 살짝 다르게 문제를 봤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또 실수를 하지? 왜냐면 바로 또 안 풀리지? 이렇게 왜 빠르고 정확하게 왜 안 되지? 라는 거를 그 원인 분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그리고 어떤 개념이 쓰이는지, 그리고 이 개념이 쓰일 때 내가 뭐가 주의를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를 풀면서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일단 맞고 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어떤 파트인지, 어떤 공식이 쓰이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계산 전개를 할 때 왜 이게 실수를 하는지. 그러니까 거의 패턴이 좀 비슷해요. 어느 파트, 포물선이면 포물선, 어디면 충돌이면 충돌, 이런 패턴적으로 비슷하고, 그 다음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형태라는 거는 되게 중요한 걸 요구를 하거든요. 우리가 한 2점짜리, 4점짜리 문제 자체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최대한 기출의 유형 기반으로 이제 문제를 제공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실시되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그리고 또 통합 모의고사는 이제 일요일 날 실시되는데, 그러니까 주말이라 하면은 주말에 실시되는 모의고사에 내가 이제 실전이든 이때 배웠던 그거를 현장 느낌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트별로 잘 정의를 해 놓으시고요. 네. 파트 같은 경우는 큰 영역별 같은 경우는 일단 6개가 있죠. 6개. 네. 그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어느 파트에 역학이면 어느 파트가 내가 부족하는지 일단 큰 거를 보면은 역학, 그 다음에 전자기, 그 다음에 양자. 역학 전자기가 거의 반이 됩니다. 문제 문항수로는 거의 8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학 전자기 양자, 그 다음에 광학은 기하랑 파동이랑 나뉘고요. 그 다음에 열미 통계, 그 다음 현대물리가 있죠. 네. 이것도 한 2문제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도 2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도 2문제, 그 다음에 여기서도 2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큽니다. 이게 일반 물리에 역학하고 전자기가 많이 껴 있어가지고 8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비중적으로도 잘 맞춰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어느 파트가 약한지 나중에 모의고사도 이제 분석해가지고 다 나갈 텐데, 실전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은 성적표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번 주까지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제 그 온라인으로 실시돼 가지고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중에 한 파트라도 내가 약하니까 이거 시간 없으니까 버려버린다 이런 생각은 진짜 안 하셔야 돼요. 아시죠? 이게 임용에서는 한두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되게 당락을 결정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파트를 다 잘 아울러 가지고 보신다고 보시면 되고, 내가 어느 게 약한지, 그리고 왜 약한지를 원인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원인 분석. 그러니까 내가 개념이 약했는지, 그 다음에 뭐가 약한지, 계산이 약한 건지, 그거를 잘 하셔가지고 피드백을 좀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 분석을 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모르면은 언제든지 상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카페도 잘 활용하시고요. 카페. 그리고 어플 같은 경우도 다 연동이 돼 있거든요. 어플에서는 1차적으로 일단 안드로이드 기반 자체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자바 파일로 그 언어로 돼 있어 가지고, 이제 그거 같은 경우는 빨리 개발을 했는데 저기 애플을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 있죠. 그게 OS가 좀 달라 가지고 일단 그 9월 한 10일 전후로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애플 제품을 쓰신 분들, 이분들은 여기 10일 전후에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완성이 되면 이때 들어가시면 돼요. 어플에서는 다 저희 이제 공지사항이라든지 이제 필요한 거라든지 그거 다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성적 사이트에 바로 연동되게 해놨거든요. 네, 하나로 묶어놨습니다. 카페랑 성적 사이트랑 다 묶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바로 이제 실전 오셔가지고 이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성적 처리를 해드릴 텐데, 성적 사이트랑 그 다음에 카페도 연동되게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흘러가는 거 있죠. 네, 그래서 강의 계획표도 올려주세요. 이게 또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샘플 강의도 올려져 있는데, 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상관없죠. 샘플 강의도 올려져 있고요. 주로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로 통합돼서 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 도움 되게끔 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항상 연구 플러스 어떻게 하면은 하나라도 더 도움되게 만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적용될 만한 문제, 난이도도 이제 쉬운 것부터
역학 같은 경우는 쉬운 것도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일단 중상 정도로 나오는데 그게 기반을 해가지고 네,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초, 그러니까 이론 강의라든지 동영 강의에서 그때 이제 베이스를 잘 해석적인 능력이라든지 내가 부족한 개념이라든지 이런 거를 훈련을 했다면 일단은 지금은 실전에서 얼마나 내가 강해지기 위함인지 그거에 대해서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강의하는 거기 때문에 좀 강의의 지향성이 좀 달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빠르고 정확한 이게 되려면 당연히 개념적으로는 기본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념 학습은 무조건 안다고 가정을 하고 네, 개념적인 부분은 네, 진행을 할 테니까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카페에 항상 올려주시면 제가 웬만하면은 실시간으로 답변을 달아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 공부에 방해 안 되게끔. 네, 궁금하면은 궁금한 상태에서 잘 네, 공부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실시간으로 답변 달아드릴 테니까 네, 그래서 잘 활용하시고요. 네, 그러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역학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하고 심화로 나눴고요. 기본 같은 경우는 크게 6개로 나눴어요. 1, 2차원 운동하고 그 다음에 단진동 및 진자 운동. 작년에는 1차원 운동밖에 안 나왔습니다. 알죠? 네, 심플하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1, 2차원 운동만 나오진 않겠죠. 네, 단진동하고 진자 운동, 그 다음에 충돌, 그 다음에 뭐 운동만식. 작년에는 뭐 충돌하고 1, 2차원 운동이 나왔죠. 그냥 꽝 충돌하는 네, 그거랑. 그래서 1번하고 3번 파트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방식 파트, 그 다음에 중력장 운동. 네. 중력장 운동 같은 경우는 심화 파트로 넘어가면은 유효 포텐셜 문제고요. 그건 심화에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회전관선 및 회전 운동. 네, 이렇게 기본 강의에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심화 파트에서는 이제 중력장, 심화 중력장 운동이죠. 그 중심력 운동랑 그 다음에 이제 심화적인 운동 방식 그리고 라그랑 제한 네, 그 파트를 다룰 겁니다. 라그랑 제한 출제율이 뭐 제일 높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고요. 영역별로 문제는 네, 쭉 네, 순차적으로 갈 테니까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순서는 일단 충돌하고 1, 2차원 운동이 믹싱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혼합적인 문제는 네,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바로 들어갈게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일단 읽으면서 어느 파트 문제인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석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개념적인 게 어느 게 쓰였는지 바로바로 들어가줘야 되고 그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그냥 맞고 이 문제는 저렇게 풀고 맞고가 아니라 이 문제는 이렇게 정형화가 되고 이런 공식이 쓰이는 거나 그걸 잘 아셔야 되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H0에서 두 물체가 동일한 높이에서 떨어졌죠. 질량은 달라요. M1, M2. 네. 그리고 탄성 충돌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요. 탄성 충돌은 에너지가 보존되죠. 자, 탄성 충돌이 있고 비탄성 충돌이 있어요. 근데 완전 비탄성이라는 말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완전 비탄성은 물체가 나중에 상대 속도가 빵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냥 두 물체가 하나로 움직인다라고 해줍니다. 알겠죠? 완전 비탄성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얘는 완전 비탄사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얘는 하나로 움직인다. 이런 멘트를 많이 쓰니까 잘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탄성 충돌은 에너지가 보존되죠. 네, 반발 계수가 1이고요. 얘랑 똑같은 말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제 그 충돌 공식 에너지가 보존된다라고 반발 계수가 이렇게 1이다. 요거랑 그 다음에 상대 속도 전후 상대 속도가 똑같죠. 이거랑 똑같은 말이니까 전후 상대 속도가 동일.
이렇게 됩니다. 비탄성 충돌은 이제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죠. 그래서 반발 개수가 0에서 1 사이 이렇게 돼 있고요. 완전 비탄성은 반발 개수가 빵이죠. 네. 그래서 얘 에너지 소비가 제일 큽니다. 알겠죠? 에너지 소비가 없고요. 얘 중간이고 에너지 소비가 제일 커요. 비탄성 충돌에서는 얘는 에너지 동일한 상황이라면 질량이 동일하고 충돌할 때 에너지 소비가 탄성 충돌에 에너지 보존 안 되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돼 버리죠. 그 다음에 비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중간이고 완전 비탄성은 하나로 다 합쳐져 버리는데 에너지 소비가 최대예요.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질량이 M1이 있고요. 얘가 V0가 있고 그냥 멈춰 있다 할게요. 이 상황에 대해서 M2. 그러면 이게 꽝 충돌을 하면은 탄성 충돌이라는 거는 당연히 에너지가 보존되죠. 이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데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고요. 비탄성 충돌은 중간이고 완전 비탄성은 철석 달라붙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때 완전 비탄성일 때 에너지 소비가 최대가 돼요. 알겠죠? 얘가 중간이 되겠죠. 얘는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고. 네, 이런적인 문제를 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그리고 충돌 문제가 나오면 1차원적인 충돌이죠. 내려와 가지고 충돌을 하면은 네, 충돌 공식 쓰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다 그게 풀리니까. 네. 자, 그러면 얘는 잘 볼게요. 자, 내려왔어요. 그러면은 뭘 물으냐면 높이가 속도를 네, 관장을 해주죠.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M1G H라는 거는 네, H0죠. 2분의 1에 M1 V0의 제곱이라 할게요. 내려오면은. 그러면 얘는 H는 V에 일단 높이라는 거는 V의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정확하게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려왔을 때 속력이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EGH0가 되죠. 네, 이게 첫 번째 놔두고요. 그래서 얘는 작년에는 그냥 이것만 덩그러니 물어봤고요. 근데 이제 좀 바꿔가지고 자, 두 물체가 동시에 내려오는 건 아시겠죠?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질량에 상관없죠. 네, 같은 높이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네, 경사면도 똑같아요. 데칼코마니. 네, 똑같아서 네, 그래서 경사면이 달라지면은 얘는 매 순간순간 가속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좀 속도 시간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얘는 똑같습니다. 같이 내려와요. 똑같이. 아시죠? 그래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M1이 V0가 되고 M2가 V0가 되겠죠. 네. 그리고 L만큼 떨어져 있죠. 그럼 상대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충돌할 때까지 걸린 시간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얘 바라보면은 그냥 얘가 다가오는 거 되겠죠. 그래서 상대 속도가 2V0죠. 그러면 델타 T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2V0로 L만큼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동시에 내려왔을 때 얘는 상대 속도로 푸시면 돼요. 상대 속도 개념이 쓰이죠. 얘는 너무 상대 속도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 너무 잘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답이에요. 그리고 충돌할 때 걸린 시간이고요. 충돌 경사면에 각 경사면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모순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충돌 공식을 써야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질량이 M1, M2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게 가능해요. 뭐냐면 M1하고 M1이 V1 벡터가 되는 거고 프라임 나중 속도로 할게요. 충돌 후 그리고 얘가 뭐 이렇게 할까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할까요? V2 프라임. 그런데 얘가 뒤로 갈지 얘가 뭐 오른쪽으로 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각 경사면이라 그랬기 때문에 얘 뒤로 가고 얘도 뒤로 가요. 아셨나요? 그러니까 이쪽을 플러스로 잡아놓으면 얘는 음수가 돼야 돼요. 이 벡터식이라는 거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충돌 공식이라는 거. 그래서 충돌 공식은 써보면 자 V1 프라임 벡터 표시 빼고 할게요. 그냥 얘는 얘는 1 마이너스 M1 더하기 M2분의 얘는 M2에다가 1 플러스 2에다가 얘는 V1 마이너스 V2죠. 그렇죠? 이 벡터를 표시해 드릴까요? 쓰고 나서 이렇게 대입하는 게 좀 낫거든요. 실수를 좀 덜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은근히 쓰는 거 싫어하셔가지고 네.
자, 여기서 처음에 상대 속도를 알려줬죠. EV0라는 거. 이게 상대 속도라는 거 아시겠죠? 이게 EV0가 됩니다. 아셨죠? 이런 은근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네, EV0가 돼요. 그리고 얘는 정지해 있으니까 빵이죠. 얘가 V0가 돼요. 그렇죠? 그럼 얘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따라서 V1 프라임이라는 건 이제 벡터 표시 뺄게요. 그냥. 오른쪽이 플러스고 뒤가 마이너스예요. 자, V0 마이너스에다가 얘는 이거 1 탄성 충돌이니까 1 대입하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M1 더하기 M2분의 얘는 2V0니까 4가 되는 거죠. 4M2가 돼요. V0. 그러면 통분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자, M1 더하기 M2분의 얘는 M1-3M2V0가 돼요. 알겠죠?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도 넣으면 자, V2 프라임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죄송해요. 저기 속도가 있죠. 네, 제가 실수했네요. 정지한 게 아니라 얘가 마이너스 V0죠. 얘는 V0고 마이너스 V0죠. 네. 자, 마이너스 V0에다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얘 그대로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M1 더하기 M2분의 얘는 4M1 V0가 돼요. 알겠죠? 얘도 똑같이 통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M1 더하기 얘는 M2분의 3M1 마이너스 M2가 돼요. 아시죠? V0. 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각 경사면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음수가 되는 거고 얘는 양수가 돼야 되죠. 그래야지 얘는 이쪽 경사면 가고 얘는 이쪽 경사면 가게 되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얘를 이제 이따가 안 되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시죠? 두 방향이 일치라면 모순이 나와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셨죠? 제가 문제를. 자, 그러면 이제 뭐를 줬냐면 높이가 4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렇게 갈 테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에 이거 있죠. 여기 해드린 거. 높이가 속력의 제곱의 비례예요. 그렇죠? 그러면 높이가 4배란 소리는 속력은 몇 배예요? 속력은 어차피 크기, 이건 속도식이고 얘는 속력이니까 이거의 절대값 씌운 게 몇 배가 돼야 되냐면 H2가 더 많이 갔죠. 그러니까 얘가 2배가 돼야 되고 얘가 1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곱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똑같다고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절대값을 씌워야 돼요. 그렇죠? 자, 얘가 이 절대값 V1 프라임에다가 얘는 V2 프라임의 절대값이 돼요. 아셨죠? 속력이기 때문에 이건 속도식이라는 걸 좀 잘 알아주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일단 첫 번째는 모순이 나온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만약에 같은 방향이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2를 곱하면 근데 분모가 똑같아요. 그냥 분자만 하면 되죠. 자, 2에다가 M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V1 프라임하고 V2 프라임이 방향이 방향이 동일하다면 모순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현장에서 잘못 생각해버리면 얘랑 속력으로 생각을 하시면 이게 골 때리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게 음수 나오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그러면 현장에서 이걸 고민해버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아셨죠? 자, 이 M1 마이너스 3M2는 얘는 3M1 마이너스 M2가 되는데 이 M1 마이너스 6M2는 3M1 마이너스 M 아이고 죄송 맞죠? 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데 잘 보세요. 얘는 M1은 마이너스 5M2가 되죠. 맞나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방향이 동일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기서는 아셨죠? 방향이 동일한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는 제가 멘트로도 줬잖아요. 각 경사면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방향이 틀려요.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2V1 프라임은 V2 프라임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치워가지고 넣으면은 이제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다가 M1 마이너스 3M2는 얘는 3M1 마이너스 M2가 돼요. 질량비 구하라 그랬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2M1 더하기 6
M2는 얘는 3M1 마이너스 M2가 돼요. 이렇게 넘어가고 서로 사이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5M1은 7M2니까 이제 맞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M1분의 M2는 7분의 5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게 여러분들이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계산 실수를 하게끔 꼭 줘요. 그러면 이 부호를 일치를 시키지 않고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 당황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게 속도라는 거를 인식을 안 하면은 이게 뒤로 갈 수 있다. 서로 반대 방향이 될 수 있고 같은 방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왼쪽 얘가 이렇게 가고 얘가 이렇게 가면은 그리고 방향 같고 얘가 오른쪽 얘도 오른쪽인 방향 같고 그 다음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방향이 달라지는데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나눠야 된다라는 건데 보통 하나가 모순되게 줘요. 당연히 두 가지 동시에 만족할 수는 없죠. 네, 그 상황이. 네, 그래서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실수를 현장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잘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이 속력비를 줬을 때 얘 속도식이니까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아셨죠? 이거를 네, 무의식적으로 이거를 속도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일반무리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벡터가 진짜 중요하다고. 아셨죠? 벡터라는 거는 역학에서는 이거는 이 개념 모르면은 역학 전체 시작 자체를 못 합니다. 아셨죠? 네, 벡터가 중요하다. 벡터는 크기랑 방향이죠. 크기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고 문제를 풀다가 이거를 실수하셨으면은 이거는 다음에 실수 안 해야지라고 잘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죠?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런 문제는 현장에서는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부러 냈습니다. 일부러 반대 방향. 네, 이거 눈치채시고 이런 거 충돌하는데 각 경사면에 이제 올라간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멘트를 친절하게 안 줄 수도 있어요. 아셨죠? 네, 모순 나오게 주는데 그 모순이 왜 나오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얘가 아까 이거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요. 왜 음수 나오지? 근데 질량이 음수 아니니까 내가 중간에서 그냥 부호 실수했을까? 그래서 이거 5분의 1 쓰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협상을 해버리죠. 이거 그냥 플러스로 고쳐버리고. 불가능한 거에서 답을 다 찾아버린다고요. 왜?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질량이. 네. 그래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포물선적인 건데, 네, 얘는. 자, 얘가 지금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되는 게, 가만히 블라블라 이렇게 했죠? 근데, 발사했는데, 얘는 가만히 놓았고요. 그 다음에, A를 향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방향이 쭉 연장하면 A를 향해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충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를 할 수 있냐면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A는 가만히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B는 가만히 있는 A를 때리겠죠. 중력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Y축 방향은 H라는 거는 이렇게 되죠. V0 sin 세타 T가 되겠죠. 맞죠? 중력이 없으면 얘는 Y축 성분 쭉 이렇게 했죠. 근데 중력 때문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렇죠? 그리고 얘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사인 30도니까 2분의 V0T가 되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얘는 바로 나옵니다. T라는 거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V와 H로 나타났으니까 T라는 거는 얘는 V0분의 2 라지 H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S를 이제 나타내면 되는데 얘를 잘 보세요. 여기가 Y예요. Y축. 그럼 Y는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V0에 sin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에
GT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S라는 게 2분의 1이 GT의 제곱인 거 아시겠죠? 자유낙하. 이게 S가 되죠. 그렇죠? 이게 H가 돼요. 이게 S가 되고요. 맞죠? 네, 이 Y. 그러니까 H에서 S 빼면 Y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눈치채셔야죠. 아, 이게 Y구나. 이게 S구나. 그러면 S라는 거는 자 2분의 1의 GT의 제곱. T를 구했죠? 네, 이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쉽습니다. 쉬운 걸 하나 내놨어요. 처음에를 구해야지 구할 수 있는. 그래서 V의 제곱분의 얘는 2G H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이런 형태 좀 잘 알아두시고요. 포물선 같은 경우에는 X축, Y축 이제 분할을 많이 하고요. 두 물체가 있을 때는 얘는 하나는 이제 그 등가속 운동이고 하나는 이제 X축 따로 Y축 따로인데 하나는 포물선 운동이죠. 네, 그래서 이거를 동시에 충돌하는 거니까 시간이 같기 때문에 네, 저렇게 A 입장에서는 자유낙하 운동이고 잘 생각하셔가지고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봅시다. 자, 초기 속력을 V제로 줬고 이제 60도로 줬는데 제가 항상 경사면, 그러니까 여기 임의의 경사면이라든지 임의 위치에서 여기 각도를 알려주면은 탄젠트 쓰라 그랬죠. 그게부터 오프닝이 된다고요. 그러면 자, P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 물어봤고요. 그렇죠. T 물어봤고 그 다음에 L을 H로 이제 구하라 그랬죠. 중력가수 줬고요. 그러면 일단 포물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뭐가 들어가냐면 X축, Y축 분할하는 거예요. 알겠죠? X축으로는 등속운동, Y축으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그러면 그것들을 하나 합해 놓은 건데 그런데 정보를 이렇게 기울기 정보를 하나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거 조심하세요. 이게 30도죠. 마이너스 30도. 그러면 마이너스 기울기 공식이 들어간다라는 거. 마이너스 탄젠트 30도라는 거는 X축 속력이죠. 네, V0 코사인 60도. 그 다음에 얘는 V0 사인 60도 마이너스 GT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T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죠. 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자 2분의 루트 3 V0 마이너스 GT가 되고요. 여기다가 뭐를 곱해야 되면 루트 3 곱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곱할까요? 아, 이렇게 할까요? 그냥 여기다 마이너스를 곱할까요? 그러면 얘라는 거는 2분의 V0니까 마이너스 2분의 V0가 되겠죠. 그렇죠? 자, 루트 3을 이제 넣으면은 얘가 2분의 3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3 GT가 되네요. 자, 이렇게 넘어가면 2V0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이 나와요. 따라서 시간이라는 거는 루트 3 지분의 2V0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항상 이게 오프닝을 깔아주고 해야 돼요. 이거 바로 들어가줘야 돼요. 아셨죠? 여기서 바로 들어가주시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X축, Y축 분할하시면 돼요. 포물선 같은 경우는. 네,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할 거냐면 Y축을 볼까요? Y축? Y축이 H죠. H 높이 위에 있죠. 플러스. 그러면 이제 Y축 정보를 쓰는데 H. 자, H라는 거는 V0 sin 60도 T 마이너스 2분의 1의 GT의 제곱인데 우리가 얘를 T를 구했잖아요. 그럼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용이 어떤 형식이 임용에 정형화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를 구해야지 다음 거를 구하게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게 임용 스타일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는 V0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2분의 루트 3 V0에다가 T는 루트 3 G분의 2V0 마이너스 2분의 1의 G에다가 얘는 3G의 제곱분의 4V0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따라서 얘는 이거 날라가죠. 그러니까 G분의 V0의 제곱 마이너스 얘는 3G분의
2V0의 제곱이죠. 그래서 3지분의 V0의 제곱이에요. 이게 H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뭘 구하라 그래? 일단 H, 여기서 정보가 하나가 나왔죠. 이게 H에 관련된 건 정보죠. H랑. 그래서 3지분의 V0의 제곱. 이거 놔두시고요. 이거 써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X축 그대로 가시면 돼요. X축은 등속 운동이잖아요. 자, 보세요. 어디까지냐면, 근데 이제 삼각비에 의해서 이거 있죠? 여기에. 여기 60도니까 30도고요. 자, 이게 H죠. 그럼 탄젠트 30도라는 거는 루트 3분의 그거니까 이것분의 얘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루트 3분의 H가 되겠네요. 여기는. 자, 그래서 X축이라는 거는 써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L 더하기 루트 3분의 H라는 게 뭐가 돼요? V0 코사인 세 60도에다가 T가 되는 거죠. 얘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2분의 V0에다가 T를 구해놨잖아요. 그쵸? T가 어디 있어요? 저기 루트 3분의 루트 3 지분의 V0, 2V0의 제곱이죠. 얘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루트 3 지분의 V0의 제곱이죠. 맞죠? 네. 그럼 잘 보세요. 지분의 V0의 제곱이 우리가 H로 나타내라 했으니까 이게 3H가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G분의 V0이 3H니까 루트 3분의 3H가 돼요. 맞죠? 따라서 L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이거 쏙 넘어가면 루트 3분의 2H가 되겠죠. 맞죠? 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게 포물선이 정형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 뭐 8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좌표가 찍히면 경로식이고요. 한번 적어드릴까요? 포물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 마리가 나오는 거 말고 한 마리가 나온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 많이 나오냐면요. 기울기공식 쓰는 거. 한 마리만 있을 때, 두 마리는 이제 상황이 다르죠. 두 마리는 뭐 하나 정보를 얘가 동시에 포물선이냐, 아니면 아까처럼 하나가 이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냐, 뭐 이렇게 주는 경우라, 아니면 등속 운동이냐, 뭐 이렇게 줄 수가 있어요. 그건 두 마리는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게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 한 마리만 있을 때, 얘는 한 마리가 이렇게 쭉 가잖아요. 기울기 공식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X축, Y축을 당연히 분할하는 건 기본입니다. 아셨죠? 분할하는 거. 얘는 기울기 공식 쓰더라도 얘도 무조건 써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이에요. 기본. 얘 0이라 할까요? 0. 얘는 기본. 기본. 분할하는 거. 왜 제가 분할하는지 알려드렸잖아요. 우리가 힘이라는 게 벡터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역학적 정보라는 거는 벡터적으로 바라보는 거니까 벡터라는 거는 분할이 좌표 분할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특정한 좌표를 딱 찍어버려요. 그렇죠? 네, 8월 모의고사처럼. 그거 같은 경우는 경로식을 쓰시면 돼요. 그게 되게 편합니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오프닝을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거의 대부분 됩니다. 한 마리가 있을 때. 네, 두 마리가 있을 때는 이제 X축, Y축 따로따로 분할을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문제도 내놨으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들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게 이 포물선은 그 기출이든지 제가 이제 예전에 다뤘던 거에 이거랑 이제 비슷하게 적용이 되겠다. 네, 그렇게 좀 하시면 되고요. 아셨죠? 꼭 적용해가지고 연습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알려드린 거 되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A는 포물선 운동이고 B는 등가속도 뭐가 되냐면요. 1차원 등가속도 운동이죠. 근데 같이 충돌을 해요. 맞나요? 이 문제는 제가 이 문제 이거 일반 물리 이론 강의 시간에 한 건데 라고 찾으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셨죠? 네, 이거는 한번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는데 이 문제는 어디서 풀었냐면 그 일반 물리 시간에 한번 배웠던 게 관점 변경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요렇게 싸가지고 요렇게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 얘가 이 가속 운동할 때 이렇게 알죠? 그래서 제자리로 오는 거. 그런데 가속 운동하기 때문에 얘는 밖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 지점이 이렇게 움직이죠. 버스가 이렇게 얘가 가속 운동해 갖고 움직일 테니까 제자리로 올라오면은 그래서 안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중력이 있을 때 중력하고 가속도 합쳐가지고 이 방향으로 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밖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얘는 포물선 운동, 얘는 이렇게 등가속도 1차원 운동이죠. 네, 요거랑 푸니가 거의 똑같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한번 일반 물리, 네, 그거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요. 네. 근데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성력 문제로 풀 수 있는 거고,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성력이 아니라 이제 두 마리를 따로따로 분할해서 푸시면 되죠. 아시죠? 작년에는 두 물체가 X축 방향으로는 작년 기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떨어지고 높이 차이가 L 이렇게 있고 B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있죠. 얘는 X축 방향으로 등속이죠. 얘는 X축 방향이 A는 등속인데 B가 가속 운동이에요. 알겠죠? 심플하게 바꿨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X축 포물선은 길단 X축 Y축 나누시고 이거 조심하시고요.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고점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8분의 1이란 소리죠. 8분의 1 H. 그렇죠? 네. 그러면 자 볼게요. A를 X축 Y축 나누겠습니다. A라는 거. 네. 얘는 X축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자, V0 코사인 45도 동시에 이제 충돌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근데 뭐랑 똑같냐면 B의 등가속도 공식이래요. B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 2분의 1에 얘는 AT의 제곱이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X는 루트 2 이렇게 했으면 자 루트 2분의 V0는 T 날리고요 하나.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AT가 되죠. 맞죠? 네. 따라서 A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 얘를 이렇게 올릴게요. 그러면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T분의 루트 2 V0가 되겠네요. 맞죠? 얘는 주어진 거고 얘는 모르죠. 그러니까 T를 구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Y는 어떻게 되냐면요. Y축. Y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내려갑니다. 아셨죠? A. 항상 벡터는 여기 좌표 길이 여기 원점이니까 내려가요. 마이너스 H.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자, 마이너스 H는 V0 사인 세타 T 마이너스 2분의 1의 GT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정보가 어디 있죠? 8분의 저기 있죠. 자, 최고점 가는 데 거기까지 얘는 8분의 H라는 건 어떻게 돼요? 2지분의 V0 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죠. 맞죠? 포물선 최고점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저기 45도니까 루트 2분의 1이죠. 제곱하면은 그걸로 빠지고요. 네, 얘는 2분의 1로 빠지죠. 그러니까 얘는 H라는 거는 어떻게 쓸 수 있죠? 2분의 1로 오면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 2 넘어가니까 얘는 G분의 2 V0의 제곱이 돼요. 아시죠? 여기.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요. 얘를 지금 우리가 아는 걸로 다 바꿀 건데 얘가 여기 이 식 지금 써먹은 게 뭐냐면 얘는 구해야 돼요. 얘 있죠? 얘 식이 자 1번식, 2번식이 있고 한 번씩이 있는데 두 마리가 충돌할 경우에 2차원 충돌 같은 경우잖아요. 제 2차원 충돌이 나중에 풀나가냐면 연립이 빡세요. 연립이.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바로 보이지가 않아요. 좀 여유롭게 하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하는데 현장에서 당황해 버립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좀 그런 거고요. 자, 이게 푸는 방식이 조금 그러니까 연립이 일단 식 자체가 뭐 3, 4개가 존재를 해버리면은 푸는 게 여기서 사람마다 좀 틀려버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 볼게요.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V0가 여기 껴 있잖아요. H가 이게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넣을 거예요. H.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G분의 2V0의 제곱이
루트 2분의 V0 t.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제 a이기 때문에 여기 t를 나중에 이제 그 넣어버리면 되는데, 잘 보시면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gt의 제곱이 되죠.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t분의 v0인데 여기다가 t를 넣어도 돼요. 그렇죠? 그럼 a식으로 나죠. t를. 근데 저는 그냥 t의 제곱 나눌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는 t를 a분의 루트 2 v0의 제곱 해가지고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좀 그냥 t의 제곱으로 나눌게요. 아시죠? 그게 그겁니다. t의 제곱으로 나누면 여기를 t의 제곱분의 1로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의 gt의 제곱 일단 이렇게 쓸게요. 부호를 좀 맞춰주고요. 마이너스 루트 2 v0 아직 안 나눈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나누면은 얘는 마이너스 t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g 플러스 t분의 얘는 루트 2 v0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더하기 얘는 g의 t의 제곱분의 4 v0의 제곱이 0 돼요. 맞죠? 그럼 잘 보세요. a는 뭐가 되냐면 a는 저거고 a의 제곱이 뭐가 되냐면 t분의 t의 제곱분의 2v0의 제곱이에요. 맞죠? 여기에 껴있죠? 자, 이거를 갖다 이제 고쳐주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이게 g분의 2a 제곱이죠? g를 곱하여 가지고 얘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2a의 제곱 더하기 얘는 일단 g를 곱할 거니까 얘가 ag죠? ag 마이너스 g의 제곱이 0 돼요. 아시죠? 네. 그래서 얘는 2, 1, 1, 1 마이너스 1가 되죠. 플러스 나와야 되니까. 네. 따라서 a는 2분의 g가 됩니다. 가로수를 구했어요. 아셨죠? 그 b가 움직인 거리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 d라는 거는 얘는 루트 2 v0에다가 t가 되는 거죠. 맞나요? 여기 움직인 거리 뭐 이걸로 해도 되고 어차피 똑같아요. 뭘로 하셔도.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했으니까 잘 보세요. 루트 2분의 v0에다가 우리가 t를 구한 거랑 똑같아요. 왜? a를 줬으니까 t라는 게 어떻게 돼요? t라는 거는 a분의 루트 2 v0잖아요. 그럼 이거 넣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g분의 얘는 2 루트 2 v0가 되죠. 그쵸? 네. g분의 2 루트 2 v0 루트 2 날라가고 따라서 d는 g분의 2 v0의 제곱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누누이 하는 말이 있는데 2차원상에서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푸시세요. 이게 현장에서는 좀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아시죠? 네, 제가 경험상 그렇습니다. 많은 학생들도 가르쳐보고 해보니까 일단 자신이 있는 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아셨죠? 네, 푸셔도 되는데 이런 거를 좀 연습을 할 때 2차원 충돌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계산이 잘 안 될 수가 많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흘러가니까요. 뭐 저는 이렇게 나눠서 했지만 그냥 이거 t 넣었고 a를 뭐 곱해가지고 해도 똑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도 풀어보세요. 네. 왜 저렇게 풀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끊어가겠습니다.